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일입니다. 2025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은 정말 역사적인 해인 것입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이나그레이션을 1월 20일 했죠. 근데 그의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 전쟁은 아주 정말 엄청난 치열한 전쟁, 탄핵, 플러스 고소, 기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저격 사건 두 번의 시도.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 아,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트럼프만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가 이번에 6월 달에 엄청난 사건을 이제 우리 통과했습니다. 6월은 엄청난 사건의 달인데 특별히 지난 G7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트럼프가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것은 러시아나 혹은 이란이나 혹은 중국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 트럼프의 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적은 누구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것이 바로 대영 제국이라고 아주 그냥 엄청난 스테이트먼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대영 제국은 사실은요 지난 200년 동안 세계 뱅킹을 주도한 뱅킹 오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뱅킹할 때 모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전 미디어를 컨트롤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었죠? 이제는 아이들의 생각을 conformity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서 새로운 단어의 정립, 사상의 체계가 세워졌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G7 오리지널 그 5개 나라죠. 올림픽 국기에 보이는 5개 나라. 그 어디입니까? 스페인, 그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더치.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무 그러니까 천하무적의 해상 세력으로서 전 지구를 완전히 다 정복했죠. 그 전 지구를 정복할 때 더그마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이 뭘로 정당화하기 시작했냐? 진화론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학의 근거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원 확보 전쟁, 유통로 전쟁, 그리고 뭡니까? 노동력의 확보. 노동력의 확보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동양으로 넘어가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항복 후에 일본 인구, 그다음에 누굴 썼죠? 그다음에 한국, 중국,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으로 넘어갔고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우수한 민족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노모 사사미의 그 로마인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이 우수한 로마인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엠파이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그들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행의 파워죠. 근데 은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즉 경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원 확보. 그중에 최근에 지난 100년 동안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전쟁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재수없게 기름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재수없게 어디에 있느냐? 이제 모든 유통로의 길목에 서 있다. 이게 이제 2번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이 재수없게 시아와 순위가 아주 원수가 되어 있다라는 악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은 항상 이제 화협거이죠. 근데 이런 세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중동인데 그 중에서 정말 또 우리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감초 같은 이스라엘이 딱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 후에 또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superficially. 이제 독립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누가 주인이죠? 돈 가고 준 사람이 주인이에요. 돈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무기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그래서 1948년 독립 후에도 많은 스트러글을 거듭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뭐 인구의 비례가 약 1대 100이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전략으로 이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동의 파워가 사실은 세 개로 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순위, 하나는 시아 이렇게 갈려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용하게 잘 이용하면서 석유 그리고 모든 유통 그리고 자원을 관리를 한 서구 유럽의 시대에서 이제는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죠. 그게 무엇입니까? 10월 7일 2023년에
가자에서 가자라면 이제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가 이제는 강원도 경상북도를 쳐들어온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육해공 전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바로 전에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오바마가 1.7 trillion, I'm sorry, 1.7 billion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우리 바이든이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직후에 일어난 전쟁이 바로 이 하마스 의 그 공격인 것입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굉장히 컴플렉스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역시 서구의 뿌락지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 시아 순위, 특히 시아는 굉장히 과격한 그 밀리탄트한 테러 집단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또 사실이고 많은 테러를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 그 기름을 갖고 있고 유통력 공략을 향한 전쟁이 계속되었죠. 이들이 숙적인 이스라엘을 10월 7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기습 때문에 아직도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아이들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사실은 엄청난 3차 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뭡니까 나타나는 기적적인 반격을 가했죠. 아주 잔인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물론 선제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이란이 4월 달에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최고 방어선, 최저 방어선이 아이런돔이 깨졌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런돔이 어떤 미사일이 날아도 다 뉴트럴라이즈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한 군데가 깨졌어요. 그 말은 다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총 공격을 이제 올해 시작했죠. 이란을 향해서 그게 지금 6월 13일 날 일어난 전쟁인데 이 이란의 전쟁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기는 자꾸 고갈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컨센서스 여론이 굉장히 반이스라엘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고립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어요? 트럼프가 2025년 6월 20일 날 preemptive strike 그래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우라늄 농축 그 기지를 갖다 뉴트럴라이즈 시키고 또 우라늄을 모으는 기구를 뉴트럴 시켜서 타임을 지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아주 여러분이 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제는 러시아가 열받아서 공격을 같이 할 거다. 그 다음에 중국이 같이 할 거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뛸 거다. 리세션이 올 거다. 스탁이 폭락할 거다. Nothing happened.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펀더멘털한 우리에게 주어진 나레이션을 믿지 마시고 우리가 주위에서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제 그것을 몰아붙여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종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코드에 사인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말은 중동의 새로운 시대, 지금 6월 20일 망치 작전 이전에 중동은 뭡니까? 항상 전쟁에 시달리는 중동입니다. 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다행히도 불행히도. 그다음 뭡니까? 또 로지스틱 써 있어요. 어디입니까? 중동의 기름을 이동하는 뭡니까? 로지스틱스에 있다는 불행 이제 행운이면서도 불행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후티를 먼저 쳤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하스볼라 그 뭡니까? 총사령관을 암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수장들이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란의 스트라이크. 근데 이란의 스트라이크에 누가 인발브 되었었냐? 왜 미국이 인발브 되어 있지? 1.7 billion? 오바마가 줬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돈을 줬어요? 바이든이 포로 교환소로 돈을 또 엄청나게 무대기로 캐시를 갖다 줬습니다. 트럼프가 이나규레이션 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무엇을 알고 있으냐? 이거는 서방의 뿌락지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란은 약점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란은요, 미국이 세우는 이제 팔레비가 다스렸댔죠. 그러다가 팔레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몰아낸 것이 누구일까요? 역시 서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코메니.
지금 하메니안이 또 이어서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니까 음성적으로 여기는 collide, 음성적으로 충격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근데 이런 그런 50년 동안의 패러다임, 중동 패러다임에 이제는 변혁이 왔습니다. 이제는요, 이것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은요, 페르시아 민족으로 머리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과학에 능합니다. 또 뭐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능합니다. 의학에 아주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 이들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동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반대하는 그룹들에 속하지 않은 두 그룹이 무엇입니까? 바로 터키하고 이란인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들은 사실은요, 진짜 이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슬람의 doctrine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여기서 변화가 왔습니다. 팔레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레자 팔레비가 이거 트럼프가 스트라이크를 하고 종전 선언을 하자마자 내가 다시 오겠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 이퀄리티,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겠다. 경제 부흥을 선포하겠다. 이런 엄청난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이 주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저는 이것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들, 과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 수학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찬스가 이제 오게 되고 있죠. 이제 트럼프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중동에 무엇이 옵니까? 새로운 개혁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개혁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종전을 하게 됩니다. 무기가 바닥났어요.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대주는 남자가 지금 이제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변형이 왔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걸 갖다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인 것입니다. 경제인 것입니다. 그런 가자를 가장 아름다운 관광 도시로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로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혹은 주입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밥 먹기 살고 위해서 밥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어떤 조직 강력한 조직에 속해서 거기 충성을 다하면서 그룹에 속하기 위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자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이제 그 뭡니까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뭐 관광 가치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가자를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중동의 새로운 진짜 봄, 가짜 봄이 아닌 2000년에 시작한 가짜 봄은 중동을 완전히 때려 박셔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이제는 많은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라크가 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파워의 균형이 깨지면서 백큐이라고 하죠. 우리가 백큐 아시죠? 백큐을 훅 빨아들이니까 이제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공간에 있잖아요. 이젠 그동안 숨어서 지내던 힘없던 조직 깡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테러리스트에 USAID가 많은 돈을 보내주었다고 지금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죠. 두 얼굴의 사나이 미국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반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러가 이렇게 돼갖고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스스로 손해를 봤어요. 스스로 많은 파괴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들 강간당하고 또 애들이 또 죽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몇 번 가봤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그건지에서는 그 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하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고용주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더스트리어스. 동굴을 맹길 줄 압니다. 비즈니스를 맹길 줄 알아요.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그 사건이 일어난 데는 누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것을 선포했느냐? 중동의 진짜 봄을 선포했습니다. 2025년 6월 22점을 기울여 이제 뭡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12일간의 전쟁. 이것이 3차 전쟁으로 일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으로 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이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prosperity, 번영이에요. 자유예요. 그것을 갖다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트럼프는 어디서 첫 번째 실행할 것이냐? 이제 하마스가 점유한 가자에서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 이젠 순위하고 시아의 그동안 엮였던 너무나 역학적인 이 뭡니까? 전쟁. 그 보이지 않는 스트라이프가 이제는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란 갑자기 저렇게 잘 살아? 하마스 하던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 사람 안 죽여, 폭탄 지고 들어가서 자살, 폭발, 가미가제 안 해도 되네. 하는 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파괴하고 있느냐. 외부 세력, 뱅킹 세력이 주도하는 전쟁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중동에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많은 양의 뭐가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농산물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사실은 이란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란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약간 산이 가려져서 아주 좋은 농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그 우라늄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기름이 풍부한 이 모든 것을 이용한 이제는 경제 축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캠페인은 무엇이죠?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1월 20일 그는 엄청난 캠페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대통령으로서 1번 liberty 누구로부터 자유냐 이건 제가 한번 강의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반티 자주 독립 국가의 위상을 세우겠다. 그럼 언제서부터 자주 독립이 안 되었지?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근본적인 사상인 기독교를 고수하겠다. 기독교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구나.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는 평화로서 레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트럼프의 레가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전쟁에 관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이설을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기를 차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무슨 조약을 맺었습니까? 히토류 개발 조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곧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크라이나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동부와 서부의 해제만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날렸어요? 100만 명 죽었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는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가 definitely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를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반대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안으로는 더 깊숙한 이제 공동의 그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동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글로벌리스트. G7의 파워에 순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945년 이후로 전 세계를 지배해온 글로벌 뱅킹 파워에 그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 여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을 놓고 로지스틱을 놓고 벌리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피해 지역, 중동에 마침내 그들의 약점 뭡니까? 기름이 많다. 그다음에 뭡니까? 전략적 위치에 있다. 그다음에 종교가 달라서 매일 죽이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경상도, 그다음에 호남 전쟁, 뭐 이렇게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는 시대가 어떻게 왔습니까? 트럼프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는 진실로 전 세계 평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그가 또 성공한 게 무엇이죠? 파키스탄, 인도의 중재에 이어서 이제 루안다하고 이제 콩고에 있었던 전쟁이 6월 29일로 종말을 지었습니다. 재수없게 그들이 뭐를 갖고 있었을까요? 콩고하고 루안다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원 전쟁이죠. 600만이 죽었습니다. 30년 싸웠어요. 근데 의미 없이 끝나버렸어요.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콩고에서는요, 이제는 트럼프를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세계 평화상을 주자, 노벨 피스 프라이스를 주자라고 콩고에서 이제는 자원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U라는 G5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양 세력의 축의 도전장을 트럼프 이후에 던진 사람이 물론 푸틴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프락치 전쟁을 거부하고 있죠.
그다음에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오르반이 선포했습니다. 오르반이 6월 30일 날 무엇을 했느냐? 자기는 EU의 명령, 조건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중국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계획을 사인했습니다. 6월 30일입니다.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제는 중국의 1대1로에 협조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폴라 시대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멀티폴라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티폴라의 시대란 뭡니까? 많은 세력이 중국에선 누가 일어나? 중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누가 일어나요? 지금 이제는 버키나파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누가 일어나요? 이제는 전쟁이 해체되고 많은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이러니하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뉴스는 망치 작전의 이전과 이후, 여기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중동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입니다. 중동에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하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중동에 포지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이 패러다임 변혁의 시대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기술의 협력자, 기술의 공급자로서 그들의 자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